Hi everyone, today is 10th of July 2021, Saturday, now 1:5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던 건데요. 여태까지 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반도체하고 연관된 주식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횡보를 걷다 보니까 대부분 횡보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일단 소재주들이 먼저 좀 움직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로 69,900원이었었고요. OLED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OLED 노트북 패널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엄청난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 3분기부터 개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 또 삼성이 이제 가을이나 계속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OLED가 필요하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매출은 조금 감소했나요? 여러 가지 좀 삼성이 오스틴 공장이 좀 쉰 그런 영향도 있었고, 2분기에는 잠정 실적이 매출 392억, 영업이익은 118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매출 530억, 영업이익 167억이니까 엄청난 실적 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일단 한 단기적으로 볼 때 한 3, 4개월을 목표 주가로 봐서 한 8만원 정도 선으로 잡고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산 투자로 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비중을 확대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덕산 네오룩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척 좀 덥네요. 슬슬 산책 삼아 아버님하고 같이 걸어서 이 근처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갔다 왔는데, 상당히 더워서 혼났습니다. 아마 한 20-30분 걸어서 가서 먹고 또 20-30분 정도 걸어서 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후덥지근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덕산 네오룩스, 제 말을 참조해서 여러분 충분히 리서치를 하셔서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월화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전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엄중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중증이나 사망자가 거의 발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신 효과하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요. 영향은 조금 지나다 보면 제한적일 거를 사람들이 금방 깨닫고 주가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이 오히려 향후 주가의 큰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러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을 조심하라, 이건데, 폴가르 자매의 사례, 초기의 자신감이 지속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에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뭔가를 잘하게 되는 일이 학습이다.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야 한다. 사람들을 뭔가를 못하면 흔히 팔자라고 생각했다. 난 수학 못해. 난 막대기 사람 말고는 그릴 줄 아는 게 없거든. 나는 언어적 유전자가 없어. 타고난 능력에 실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선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무시하고 있다. 바로 동기부여다. 자신에게 뭔가를 잘할 잠재력이 없다거나 얼마나 열심히 하든 늘 뒤처져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생각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할 동기를 빼앗아 간다. 사람들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자신이 뭔가를 하는데 엉망진창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동기마저 빼앗아 간다. 그렇죠. 우리가 자신을 비춰보는 증거 집단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울트라 러너가 무척이나 특선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평범한 중고 집단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education이라는 어원이 draw out,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게 교육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뽑아내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 러너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을 중고 집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훨씬 더 높은 데를 목표로 해서 높은 데를 목표로 삼 때 그게 너무 현실하고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삼 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가면서 차츰차츰 그 목표에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떤 울트라 러너라면 그러니까 어떤 러닝을 하는데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러너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 요즘 꽤 오래간만에 하네요. 중국을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랬죠. 병자호란과 명예의 멸망. 송원명이 완성한 선진 문명을 모델로 삼은 조선은 발전을 거듭한다. 문물이 정비되면서 개국 직후인 15세기까지만 해도 50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100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임진왜란 직전인 16세기 말에는 1400만 명에 이른다. 주자 성리학의 수용과 토착화에 성공한 조선은 사상적 문명적으로 명과 대등한 관계에 도달했다고 자부했다. 명에서 양명하기 성행할 때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 문명의 쇠락을 과감하게 비판했다. 물론 명이 대국임을 인정하고 문명의 발상지임을 전제로 한 비판이지만 그만큼 조선은 주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국으로 자신감을 확보한다. 번영하던 조선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바다 건너의 외와 압록강 부근의 여진이었다. 조선은 때로는 교육을 장려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외와 여진의 발호를 막고자 노력했다. 세종 원년에는 상왕 태종의 명을 받들어 이종무가 병사 1만 7천 명의 병선 227척에 태우고 외구의 본고지인 대마도를 정벌한다. 이후 대마도주 사다모리가 대마도를 경상도의 일부로 복속시키고 조선조공에 조국을 바칠 것을 청해 세종이 이를 허락하고 웅천, 진해의 네이포와 울산의 연포, 그리고 부산포 등 3포를 개방하여 교역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냄새, 요 책 아주 재밌어요. 냄새에 관한 거요. 위험의 냄새를 맡아라.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정거장에 있는 비행사들은 좁은 공간에 며칠 또는 몇 개월을 생활해야 한다. 공기 정화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의 성분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동안 같은 공기를 계속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켓 연료처럼 유해한 물질이 주종실 안으로 새어 들어온다면 아무리 코가 예민한 사람이라도 우주 왕복선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로켓 연료 분자 몇 개까지 감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유해 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상황은 발생 초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을 만큼 우주 비행사들은 인간의 코를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주 비행선에 개를 태워서 데리고 가면 어떨까? 개라고 해서 우주 비행견이 되지는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주 비행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개가 아닌 개 코였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노우주. 이 노우주는 32개의 작은 센서를 통해 냄새를 감지하고 냄새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공교롭게도 이 센서들을 모두 합한 크기는 사람의 코 크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위험의 냄새를 맡아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 언제나 이긴다. 요것도 좀 요즘 오래간만이네요. 한국 사회에서 균형이니 공공성이니 하는 말은 대개 민간에게서 뭔가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는 공무원,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쉽게 인허가 내주지 않고 질질 끌면서 정치 자금도 받고 이 교회에 이익 환수하겠다는 공공기업 뜯어내고 무슨 재단도 만들고 수련도 하게 해서 낙하산도 가져가고 시민단체는 자기들 인건비와 지원금 뜯어내는 것이다.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낙찰받은 게 삼성이 5조 원만 써낼 거라는 걸 몰라서 한 것이었겠는가? 한전과 서울시 앞에 대놓고 고액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또 재벌 특혜니 뭐니 온갖 소리가 흘러나왔을 거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더 돈을 뜯어내려고 공관 시민단체가 벼르고 있겠는가. 10조 원을 상납해 놓으니 그 공공균형을 외치는 뜯어내미즘이 그나마 덜 바로한 것이다. 초고층이 무슨 한강 조망의 균형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고도 제한을 활용 균형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국리를 중단해야 된다. 물론 다소 과한 면은 있지만 주장에 상당히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보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즘 델타 변이가 좀 극성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습니다만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면서도 좀 운동도 조금 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적절히 관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마이너스이신 분 저한테 꼭 개인 카톡이나 문자 주면서 상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본 수업은 아침 7시 저녁 9시고 10시에는 발음 수업이 있고요. 7월 12일부터 4주 동안 김용민 뉴스 브리핑에 잉글리시 샤우팅 광고가 나오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많은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